안녕하십니까. 역사적 사명 기숙학원 김갑중 본부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4 수시 면접 두 번째 영상입니다. 서류 기반 면접 주의사항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중 2단계에서 가장 많은 학교들이 선택하는 면접이 서류 기반 면접입니다. 면접을 보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교생활 기록부의 제한적 속성 때문입니다. 자기소개서의 폐지, 세특 글자 수 500자 이내, 수상 경력 미반영, 자율동아리의 미반영 등 최근 들어 학생부 종합 전형은 대학 측이 참고할 자료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단계 서류평가에서는 전공 적합성보다는 학업 역량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종 특성상 정성적 평가로 진행되고 있지만 2023학년도 각 대학별 학종 입결을 파악해보면 합격자 교과 성적이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면접은 이를 보완하고 서류로 알 수 없는 학생의 자질과 역량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2단계에서 면접 반영 비율을 높였습니다. 학교생활 기록부와 면접은 따로따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호 연관성 속에서 평가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면접에 응시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서류 기반 면접이 서울대 직윤입니다. 서류 기반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주의할 사항들을 6가지 정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접을 본 학생들의 면접 후기를 살펴보고 그 가운데에서 주의할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입시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역사적 사명 기숙학원 입시연구실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면접을 잘 보지 못한 학생들의 면접 후기를 통해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불어불문학과에 지원한 학생입니다. 학생부 독서 활동에 적혀 있는 책의 내용에 대해 설명해 보라고 갑자기 면접에서 물었는데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 책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은 내용과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는데 책의 내용이 한 줄도 생각이 안 나서 그건이라고 우물쭈물하다가 면접이 끝나버렸어요. 라고 면접 후기를 작성했습니다. 이 학생은 멘탈 관리가 잘 안 된 학생입니다. 누구나가 긴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긴장이 5분 이상 진행되는 것보다는 20초로 끝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욕심을 내서 완벽한 면접을 기대하다 보면 멘붕에 빠질 수 있습니다. 흔히 힘을 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감을 갖는다는 것은 지금 어떤 모습도 나의 모습이라는 인정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곧 자신감 있는 답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기계공학과에 지원한 학생입니다. 면접에 나올 것 같다고 예상한 질문을 물어서 기회다 싶어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갑자기 면접관님이 그만이라고 멈추게 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었다고 나는 이제 망했다는 생각만 들어서 그 다음 질문부터는 뭐라고 답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후기를 작성했습니다. 학생은 열심히 설명했다고 했지만 면접관이 멈추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열심히 설명한 내용이 지나치게 과장한 내용이거나 논리성이 떨어져서 멈추게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상 질문을 추리고 예상 답변을 만들 때 논리적으로 답변을 만들어서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 답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아는 만큼 답변하십시오. 면접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학생부에 담겨 있는 서류의 진실성 점검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불어불문학과에 지원한 학생입니다. 수업 시간에 발표에서 세특 내용은 적혀 있는데 잘 모르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면접에서 첫 번째로 그 내용을 묻는 거예요. 학생 이렇게 자꾸 부르시는데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눈물이 계속 나서 울다 나왔어요 라고 후기를 작성했습니다. 세특에 적혀있는 내용이지만 본인이 잘 모르는 내용이라면 발표는 했지만 너무 오래돼서 자세한 사항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눈물이 울다 나왔다는 것도 지나치게 절박한 상태로 욕심내서 멘붕에 빠진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입니다. 면접을 잘 보고 온 학생의 면접 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생명과학과에 지원한 학생입니다. 자기소개서 2번에 전공 관련 동아리를 자세히 적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대답하면 또 묻고 대답하면 또 묻고 대답하면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게 생각했죠? 금방 설명한 법칙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실험에서 왜 변이를 그렇게 설정했는 그 이유는 끝까지 대답은 했는데 저만 미워하는 것 같아요 라고 후기를 작성했습니다. 물론 2024 수시부터 자소서는 없습니다. 원래 했던 활동보다 과장된 경우 해당 내용을 묻고 이어 꼬리 질문, 즉 한 번의 질문에 덧붙이는 세부 질문들을 던져서 활동의 정도와 수준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는 새 특에 나온 내용 중에서 섣부른 과장이 불합격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계합니다. 실제로 면접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서류의 진실성 확인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간호학과에 지원한 학생입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질문에 잘 대답했는데 마지막에 항생제 많이 사용했을 때의 문제점과 항생제 감축 방안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항생제는 아플 때 병원 가서 처방한 약을 먹어도 안 나을 때 병원에 또 가면 처방해 주는 것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질병의 원인이 되는 미생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약이라고 알고 있고 너무 많이 사용하면 면역 체계가 약해져서 문제가 된다는 정도만 알고 있어요. 그 이상은 모르지만 입학해서 잘 배우겠습니다 라고 뻔뻔하게 답하고 나왔어요 라고 후기를 작성했습니다. 그 이상은 모르지만 입학해서 잘 배우겠다라는 표현은 솔직하면서도 자신감에 찬 표현입니다. 면접관의 질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아는 범위 내에서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신소재공학과를 지원한 학생입니다. 면접은 비교적 평범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되는 질문이 나와서 생각했던 내용을 어느 정도 다 말했어요. 그래서 정해진 면접 시간이 2분 또는 3분 남았는데 마지막에 도대체 우리 학과에서 왜 학생을 선발해야 하는지 말해볼까요?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 관련해서 공부하고 싶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고 하고 싶은 분명한 전공에 대한 목표가 있고 최선을 다할 테니 선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왔어요. 라고 후기를 작성했습니다. 생기부 관련 예상 질문을 잘 준비한 학생이라고 짐작이 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공 관련 지식도 나름 준비한 학생입니다. 준비를 잘하다 보니 자신감이 생긴 경우입니다. 그럼 이상의 면접 후기를 통해서 서류 기반 면접 시 주의할 사항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과장을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합격에 대한 욕심이 지나치면 자신의 활동을 원래보다 부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면접관들은 일반적으로 면접 기간 동안 많은 학생들을 평가하는 상황을 접하게 됩니다. 원래 활동보다 과장된 경우 해당 내용을 묻고 이어서 꼬리 질문, 즉 한 번 질문에 덧붙이는 세부 질문들을 던져 활동의 정도와 수준을 평가합니다. 이때 섣부른 과장이 불합격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실제로 면접의 가장 큰 목적이 서류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거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왜곡을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왜곡은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하는 일을 말합니다. 해당 활동의 본래 목적은 A였으나 학과나 전공에 부합하도록 활동 목적을 B라고 설명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일례로 어떤 학생이 1학년 때 했던 동아리 활동 목적은 학생부 교과 성적 중 수학 과목의 성적 향상이었는데 경영학과의 합격을 위해 1학년 동아리 활동의 목적을 경영학 전공 탐구라고 바꾸어 말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물론 해당 활동을 진행하면서 수학 과목 공부에 덧붙여 일정 부분 경영학 탐구 활동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동아리 활동 10번 중 3회에 걸쳐 경영학 탐구 활동을 진행했다고 사실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마치 원래부터 경영학 탐구 활동이 해당 동아리 활동의 주 목적이었던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허위를 배제하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세특이나 진로활동 등에 기재했거나 면접에서 진술한 내용이 거짓임을 탄론할 경우 불합격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세특이나 활동 내용이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보고서로 과목 선생님에게 제출이 되었고 그 내용이 작성되었다면 자신만의 스토리가 반영되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면접 과정에서 세특과 동아리 활동 내용이 면접 도중에 말한 내용과 달라서 거짓이 드러날 경우에는 불합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솔직하게 인정하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한 학생이 면접을 보고 와서 면접에서 학생부에 기재된 책의 내용에 대해 물으셨는데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고 일부의 내용만 집중해서 본 책이었어요. 그래서 책의 내용 전체를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읽고 기재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면접관이 다른 책을 언급하며 더 설명해보라고 말했고 해당 학생은 최종 합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면접은 10에서 15분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짧은 시간에 자신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잘 모르는 내용을 답변하느라 시간을 할애하기보다는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아는 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답변한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면접을 다녀온 학생들 중 가끔 자신이 뭐라고 말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스로 뭐라고 말했는지 모를 정도로 장황하게 말했다면 평가해야 할 면접관도 그 학생을 우수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의견이 혹은 주장이 있다면 그에 따른 근거를 설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교복을 폐지해야 합니다. 무조건 폐지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교복을 폐지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비싼 교복값. 둘째, 개성 표현의 문제. 셋째, 활동의 불편함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여섯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자신감 있게 답변하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에 진행되는 면접에서 허위와 과장은 배제해야 하지만 소심하게 주눅 들어서 답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야겠다는 다짐과 자신감 있게 답변해야겠다는 각오가 면접에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서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자세를 통해 자신감을 갖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입시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역사적 사명 기숙학원 입시연구실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